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노동현장 적폐 청산을 외치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특혜로 당선되었으니 그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동계에 대해서 1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며 제세상이나 맞는 듯 위세를 떨치고 있고, 대통령은 엄청난 빛을 진 것처럼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치이고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가 공석 출범한 지 오늘이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공직사의 협조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행보를 보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호통치고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며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일삼아왔습니다. 경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부터 재벌 기득권은 반성하라는 호된 질타를 듣고 공개 사과와 함께 경총 회장이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공약이행 속도는 너무 빠르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중소기업계도 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며 실망스럽다고 면박을 주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 추진 정책과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기본료 폐지되면 차세대 통신비 투자비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몇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 본래 역할은 지난 5월 16일 제정된 국정기획자문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요하는 등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나온 그대로 국정운영 계획을 짜면서 호통 그리고 욱박지르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태는 시정돼야 된다는 점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완전 폐기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민생,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영향평가와 공론화 없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원전을 바탕으로 한 안정되고 값싼 산업 전기 요금은 대한민국의 매우 매력적인 산업 인프라로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외국인 직접 투자의 주요 원인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최정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독자 설계와 그다음에 건설, 운영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원전 기술을 인프라를 수출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2009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을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쾌거를 얻은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한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등과도 협상 중입니다. 신산업과 제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신재생 에너지와 LNG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 폭등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매우 낮고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LNG의 경우에는 단가가 매우 높고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앞서서 정해지는 전력 수급 정책을 졸속적으로 변경하여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전력비 대비 50배에서 300배의 피해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수원 관계자들은 이미 정지되는 고리 1호에 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고리 5, 6호는 안정성에 있어서 10,000배가 더 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하는 다른 전력원에서 예상되는 오존 파기물 등 유해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분석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노동정책과 완전 폐기 정책 등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본과 독일이 전기비 때문에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아마추어리즘과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원전 폐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제 다른 법무법인에서 약간의 활동비로서 이제 월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 오는 기차를 타면서 좀 뭐라 할까요? 자괴감을 좀 느꼈다 할까요? 보통 그 정도 돈은 젊은 청년들 연봉입니다. 그 연봉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취업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연봉 3천만 원만 주면 어디든 가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임금 2인 가정 기준으로 중위임금이 200만 원 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겸직 신청을 하면서 주 14시간으로 적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공직 후보자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주 14시간은 국민연금, 그다음 건강보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준 시간입니다.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실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그 주 14시간이란 그 임계점의 시간을 적으면서 그런 겸직 신청을 약간의 활동비라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와 그 본인이 원래 있는 본업을 좀 속이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양심에 걸고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교육장관 후보자님 또 평소에 어떤 지론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국의 공립대학을 다 서울대화하겠다, 이런 어떤 보관이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랑스의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모델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어떤 교육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파리 1대학, 2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랑제골이라는 고등 엘리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항상 이제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자사고 학부모분들이 그런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위공직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다 좋은 강남 8학군 그다음에 자사고 그런 데 다 보내놓고 왜 우리 자식은 못 보내냐. 저도 일반고 나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자기가 과학에 관심 있으면 과학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자사고에서 다양한 뭐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바꿀 수야 있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그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정권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목고, 뭐 과학고, 외고 있겠지만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단순히 외국어 특화 인재가 아니라 입시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바로잡고 이래야지 무조건 없애는 방식은 너무 미숙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가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반고 자체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탈바꿈 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자립형 사립 얼마 전에 이제 수학의 정석 쓰셔서 그 상산고등학교 만든 그 홍성대 이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만든 거 후회한다는 취지로 아주 슬프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 고등학교도 당장 다양한 교육 수요를 뭐 반영하기 위해서 뭐 자유학기제도 하고 뭐 방과후 학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그런 거 다 최저 입찰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육에 최저가 입찰을 하는 이런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예만 든 건데 교육에 최저가 입찰 적용하고 단순히 일반 고등학교 밤에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다 재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고가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에 그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많이 뽑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선생님을 단순히 더 뽑아서 어떤 교육의 양적인 지표만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전인격적 교육과 관련된 이런 어떤 질적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호 의원. 예, 앞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잘못된 행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 한 달째를 맞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추진 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위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자문기구입니다. 이처럼 국정위가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위 출범 당시 지난 5월 22일 김진표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 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정부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 부처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등 완장찬 점령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에 생각을 달리하는 경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며 좌충우돌식 월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정위가 혹시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통합, 화합 정부가 아닌 그들만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위가 2017년판 국보위가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국정위가 정부 조직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비선실세 폐단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일 국정위에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 확정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행정각부 장관에 있으며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지감독하며 정책 조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위가 행정각부 공문을 불러 마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정책을 확정 발표하고 있는데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낀 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김윤표 국정위원장의 직권남용, 이낙연 국무총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에 왜 이낙연 총리는 안 보입니까? 투명 총리이십니까?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각부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 정상화시키고 국정기획자문위의 월권행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부여한 진정한 책임 총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인사남획성을 보이며 국정에 자신 없는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위에 오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내내 자신만이 준비된 대통령임을 줄기차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시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 출발은 국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법령 테두리 안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정위는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자문 기능에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위는 지금부터라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 자문 역할에 충실하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노동현장 적폐 청산을 외치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특혜로 당선되었으니 그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동계에 대해서 1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며 제사상이나 맞는 듯 위세를 떨치고 있고 대통령은 엄청난 빛을 진 것처럼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치이고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가 공석 출범한 지 오늘이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공직사의 협조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행보를 보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호통치고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며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일삼아왔습니다. 경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가 국정기획 자문위원으로부터 재벌 기득권은 반성하라는 호된 질타를 듣고 공개 사과와 함께 경총 회장이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공약이행 속도는 너무 빠르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중소기업계도 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며 실망스럽다고 면박을 주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 추진 정책과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기본료 폐지되면 차세대 통신비 투자비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LNG의 경우에는 단가가 매우 높고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앞서서 정해지는 전력 수급 정책을 졸속적으로 변경하여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전력비 대비 50배에서 300배의 피해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수원 관계자들은 이미 정지되는 고리 1호에 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고리 5, 6호는 안정성에 있어서 10,000배가 더 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하는 다른 전력원에서 예상되는 오존 파기물 등 유해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분석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노동 정책과 완전 폐기 정책 등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본과 독일이 전기비 때문에 공론화 없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원전을 바탕으로 한 안정되고 값싼 산업 전기 요금은 대한민국의 매우 매력적인 산업 인프라로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외국인 직접 투자의 주요 원인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최정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독자 설계와 그 다음에 건설, 운영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원전 기술을 인프라를 수출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2009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을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쾌거를 얻은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한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등과도 협상 중입니다. 신산업과 제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신재생 에너지와 LNG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 폭등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매우 낮고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LNG가 차지하는 몇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기획 자문회의 본래 역할은 지난 5월 16일 제정된 국정기획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요하는 등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나온 그대로 국정운영 계획을 짜면서 호통 그리고 욱박지르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태는 시정돼야 된다는 점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완전 폐기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민생,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영향평가와 공론